민주당 쪽은 최고위원 선거가 아주 관심을 두고 있는데 특히 정봉주 후보가 원외인데요. 유일한 원외인데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지금 사실은 말씀처럼 네. 당대표 선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든 선거의 관심은 약간 의외의 인물이 나오거나 이럴 때 관심이 제일 그쵸? 많거든요. 네. 정봉주 아시겠지만 원외고. 원해줍니다. 근데 지금 처음부터 제주에서부터 1등을 했어요. 거의 20% 육박, 19% 압도적 이상인데. 2위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지금 네 군데, 5군데 정도 했는데 예. 계속 1위예요. 예. 지지율도 거의 20% 이상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2등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예.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의외의 결과로 보는데 사실은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을 했던.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 전에 이제 방송 어디 언론에 인터뷰 유튜브 나가서 예. 1등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최고위원들이 대부분들은 다른 분들은 내가 뭐 이재명 대표하고 친해, 뭐 이재명 대표하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걸로 다 하고 있거든요. 친명이다. 내가 친명이다. 네. 이재명 픽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7분 다 그래요. 예. 근데 정봉주 후보만 나는 거래가 싸울 거다. 그리고 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싸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정봉주 후보는 내는 옛날에 싸웠다. 구속도 됐었다 이러면서 네. 옛날에 감옥에 있던 사진 딱 넣었어요. 감옥 사진요? 이거는 이제 MB 때 감옥 사진. MB 때 감옥 사진. 과거에 입증된 거예요. 다른 후보들은 앞으로 잘하겠다. 네. 앞으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잘 싸웠다. 나 이게 실증했다. 네. 라는 것과 앞으로 잘하겠다. 잘 싸우겠다는 거는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야당은 집권 세력과 얼마나 잘 싸우느냐 이걸로 평가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면 원외 인사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킨다. 예. 전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정봉주에 대한 동정심. 동정심. 예, 네. 그동안 원외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천을 받았는데 네. 받았어요. 예. 경선 근데 통과했는데 강북. 받은 건 예. 아니고 경선은 이겼죠. 예, 근데 공천이 취소된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렇죠. 또 하나는 당내 선거는요 역시 강경한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입장이 예. 확실하다. 예. 정봉주 후보가 예. 가장 강경파일 거예요. 예. 탄핵을 주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네. 그런데 가장 반응을 잘하는 게 민주당의 강경파들이죠. 사실은 당내 선거는 강경파에게 소구하는 것, 네.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게 가장 득표력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본선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봉주가 1등을 끝까지 하지 않을까. 끝까지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예, 끝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뭐 김민석 후보라든지 뭐 쟁쟁하잖아요. 그렇죠. 뭐 전현희, 네. 뭐 한준호, 이현주, 김병주 뭐 등등인데 이른바 명픽 후보들 네. 이분들이 별로 좀 힘을 못 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제 김민석 의원이죠. 김민석 의원이 제가 잘 사위인가 그러니까요. 지금 턱걸이죠, 뭐, 턱걸이. 턱걸이가 있어요. 턱걸이에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쳐져 명픽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 차에 예. 태워서 예. 인터뷰하고 또 가면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한마디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네. 사실은 많이 남았어요. 아직, 왜냐면 아직, 지금 예. 민주당의 지금 최고 물론 이 호남이 한 33% 정도 되고 당원 비율이 그다음에 수도권이 한 42%라서 70%가 넘거든요. 수도권 네. 호남이. 그러니까 결국은 호남에서 누가 선택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당 입장은. 네. 그 국민의힘이 TK에서 누가 지도받는 것처럼. 근데 이번 주 이제 아마 부산 경남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분수령이 좀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부산 약간 경남에서? 밴드웨건 효과는 있어요. 예. 원래. 왜냐하면 초기에 딱 잡으면 그다음에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한테 지금 비판받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1번 일단 원해라는 원해다. 비판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강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 자체가 강경 이미지다. 네. 그다음에 약간 과거의 뭐 막말이라든지 개인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근데 전당대회의 이슈를 끌고 가고 있어요. 정봉주 후보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정봉주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정봉주를 지지하거나 욕으로 날리고 있거든요. 저 국민의힘이 한동훈이냐 아니냐처럼 여기 최고위원 선거는 정봉준이 아니냐 이 얘기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당내에서 막 그 정봉주 비판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정봉주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봉주 그렇죠. 된다 안 된다로 가는 거라서 이게 정봉주 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유리한 구도예요. 오히려 언론에서 본인 비판하고 입장에서는. 관심 가져주고 오히려 정봉주 되겠냐 안 되겠냐. 당내 사실은
현역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좀 뭐 물론 항상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원내가 되겠냐, 강경하다 이런 게 있는데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낙검수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항상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강경파 아니냐 뭐 근데 정청래 의원도 잘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이제 거부감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뭐 강경파냐 아니면 막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도 또 아픔이 많은 분이라 아까 네. 말씀처럼 여러 번 이제 낙마된 경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뭐 변화의 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소구력은 좀 먹히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석 최고라는 뭐 직책은 없는 것 같은데 1등으로 만약에 최고인 된다. 그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8명 중에 네. 인지도는 정봉주가 제일 높은 것 뭐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그렇죠. 봐도 그런 방송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 인지도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싫고 좋고는 나중 문제고 아냐 모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안다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정봉주가 가장 유리한 구도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논쟁까지 더해지면 정봉주의 이름은 더 날리게 돼 있고 결국은 8명 중에 정봉주냐 아니냐로 가면 정봉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원외인데 수석 최고가 된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행보를 할지 모르지만 네. 결국은 권한 대행은 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그다음에 됐죠? 수석 최고로 넘어가는데 네. 원내대표는 또 원내에서 뽑기 때문에 당원들이 뽑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수석 최고가 되면은 정치적인 복권을 하는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이런 건 좀 느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청년 최고를 따로 뽑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뭐 김재섭,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나온단 말이죠. 네. 청년 최고 됐다가 다음에 당선도 되고 민주당도 여성을 한 명 우선 넣는 건 있는데 이제 청년 최고 따로 뽑는 건 조금 민주당도 본받을 필요가 해야 있는 것 될 같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가 이제 근데 사실은 수석이냐 아니냐 의미가 뭐 그 실제적인 건 없어요. 실제는 없는데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약간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 말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보면 거의 인지도 싸움이에요. 네. 아느냐 모르냐. 일반 당원들은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뭐 계속 보지 않아요. 우리처럼 보관식이나 계속 보지. 저도 우리 그 사무실에 있는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정치에 관심 없는 20대 네. 직원한테 물어보면 우리 당 나온 사람들 중에 반 이상 몰라요. 아 모르고 네. 사람을 몰라요. 모르- 내가 정봉주는 몰라요. 알까 아니에요? 정봉주는 알아요. 알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봉주 모르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알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아. 평소에 쌓은 거거든요. 그렇죠. 당대표 이 전당대회 나와서가 아니라 평소에 언론 뭐 노출이라든지 악명이든 뭐 유명이든 그렇죠. 간에 어쨌든.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 네. 그러면 지금 구도는 어쨌든 정봉주 후보가 좀 유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총선 때도 그 화성을에 이준석 대표 나왔던 지역에도요. 그렇죠. 인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아 그렇죠. 수석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게 선거에 영향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큰 차이인데 그걸 역전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 지표로 봤을 때는. 거기서 또 이준석 대표 띄워주네. 그런 인지도 싸움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 중도 확장에서는 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선거는요. 당내 선거는 강경파가 유리하고 본선에 가면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네. 그 당의 가장 소구력이 강한 강경한 입장을 정확히 내는 사람이 유리할 거예요. 네. 거기다 인지도 높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봉주 불쌍하다. 동정표. 이것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하게 1등이다. 갈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는 반박했던 것 같아요. 네. 낙검수가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 중에도 낙검 듣던 사람들이 있더라. 네. 강남에 한동훈 후보가 들었구나. 네. 강남 뭐 특정하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안 했어요. 강남에 네. 있는 아주머니들도 많이 듣더라 이러면서 이제 중도 확장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결국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항상 강경파.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제주도인가 뭔가 가려고 했을 때 이제 그 비대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형한테 강경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찍혔는데 그러니까 강경파라는 게 약간 언론의 프레임도 있어요. 아. 정봉주보다 아마 그 부분을 그래서 요즘 보면 이 포지션이 네. 절대 뭐라고 반박 안 하고 세게 안 하고 가만히- 납작 엎드려 있어요. 가만히 있는 납작 것 엎드려 같아요. 있어 일부러 그런 가지고 것 그거 같아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